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2024년 6월 4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순서는 이전과 같이 지난 관점, 매매 대응, 추후 관점 순서로 진행될 거고요. 일단 지난 관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관점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라오더라도 여기 두 개의 추세선 근처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것 같다. 아마 저녁쯤이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안 깬다면 좀 더 신중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가장 좋은 건 500대 저항을 받고 바로 죽으면서 이 가로 매물대 와 하락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와 주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움직일 때 좀 오버슈팅이 나왔고, 저는 이쪽 고점 정도를 생각을 하고 모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매매 대응 이게 이제 지난 관점이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관점이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그리고 매매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올라왔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빠르게 찍고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추세 안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꽤 괜찮아 보이고, 이후 하단 추세선까지 아마 이게 만약에 페이크라면 하단 추세선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69,900 정도의 평단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돌파 나는 시점에 여기서부터 이제 숏을 좀 타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까지 최종 70,200까지 최대한 물을 탔고, 물탄 결과는 보여드리면 텔레방에 브리핑을 드렸던 부분인데, 텔레방에는 이런 식으로 추매를 계속 받으면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추매 69864에 추매 받고 마지막에 추가 받으면서 여기 70280 이 정도 손절 잡겠다. 이거 고점 손절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꺾인 뒤에 말씀드린 거고, 1차 꺾이고 들어왔을 때 30% 익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렸던 부분이,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지지받을 만한 매물대에 도달했다. 그래서 25% 추가 익절을 날렸다. 그래서 30%와 25% 두 번의 익절을 날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날린 상태냐면, 차트에서 한번 보면, 지금 저 차트에서 브리핑 드렸던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25% 익절,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이 매물대에 도달을 했을 때, 매물대에 도달했고 튕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30% 익절을 날린 상태입니다. 매매 대응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숏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숏 유지의 평단은 69,864 평단이 좀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숏 나머지 25% 날리고 30% 날리고 나머지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한 40% 정도 날렸다고 보시면 돼요. 최초 물량 기준으로 한 40% 정도 날렸고, 그래 한 60% 정도는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추후 관점이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어제 봤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하락하던 추세선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것처럼 하지만 추세선을 깬 다음 빠르게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가 페이크의 형태로 나올 거다, 트랩의 형태로 나올 거다 라고 저는 메인 관점을 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페이크처럼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요 하단까지 빠질 수 있어 보인다. 요 3개월짜리 추세선의 채널에 3개월 채널의 미드라인까지 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제 메인 관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랩을 주고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여길 빠르게 깨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스트레이트로 보통은 빠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어제 반등을 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을 말아 올렸죠. 그리고 다시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버틴다는 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림에서 헌팅을 줬으면, 그러니까 트랩을 주고 페이크를 줬으면 빠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위에서 버틴다라는 게 조금 싸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에 여기서 추가 익절을 좀 날릴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날리지는 않았는데 조금 싸한 느낌이 드는 포인트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제 봤던 그림에 대한 대응을 깔아두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봤던 그림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면 제 관점이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혹시 이게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미드라인 쪽에 보면은 되게 중요한 라인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도 하나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추세선을 긋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저항 지지를 받았던 형태가 아주 예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장대 꼽고 여기서 버텨주면서 또 한번 상승을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의 형태로 유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 이 부분은 아직도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채널을 이탈하기 전에는 방향성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고 하단에 왔을 때 롱, 상단에 왔을 때 손익비를 보고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매매의 구조가 나옵니다. 이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면 2월 14일 정도에 보시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거의 12일 정도를 횡보를 했거든요. 그죠? 거의 12일 정도 횡보를 하면서 방향성이 없었어요. 크게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릴랑 다시 올리고 내릴랑 하고 깰 듯 하더니 다시 또 채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버티고 결국은 방향성이 나온 건 이렇게 상방으로 터지면서 방향성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혹시 여기가 그런 박스권 구간으로 그냥 진행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체크를 해볼 부분은 이게 만약에 박스권이 맞다면 이 추세를 깨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봐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추세선이 지금 굉장히 잘 지켜지고 오랜 기간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아직도 어제의 관점에서 유효한 라인은 요 라인, 지금 보시는 상단 중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 추세, 약 한 달 조금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가 하나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다른 추세선들 같은 경우에는 왔다가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뢰도를 볼 수 있는 건 이제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할 때의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요런 박스권을 하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추세선을 깼는데 이 채널 하단에 온다고 하면 이렇게 채널이래. 만약에 이 추세선이 깨지고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이 온다고 하면 여기서는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다면 또 이렇게 상단까지 혹은 주요했던 미드라인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빙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이 중기적인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지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롱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그럼 두 자리가 되겠죠.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지 받는지 보고 꼬리로 달고 올라오는지 보고 롱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제의 관점 그대로 여기 이 3개월짜리 채널 미드라인쯤에서 한 번 더 상승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어 보이니 여기에서 롱트라이, 여기에서 롱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관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는 그래도 어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의 기준으로 볼 때 결국은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잖아요. 이 하락 추세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의 힘을 리테스트 받고 여기서 자리를 깔고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니라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다가 들락날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의 기준의 이 빨간 라인도 아직은 못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냥 아직은 숏을 보려고 하고, 여기를 이렇게 올라타 준다면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그냥 앞에 익절 날린 부분들을 나머지는 이제 약익절이 되겠죠. 여기가 한 600-700대 정도 되거나 800대 정도니까 본저로 혹은 약익절을 하고 롱 스위칭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선을 올라타느냐, 그리고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만약에 롱의 입장에서 롱을 신규로 받는다고 하면 이 두 자리의 롱 움직임이 이 두 자리에 도달을 했을 때 캔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를 보고 롱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후 관점에 대한 것들은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브리핑 남겨드린 거 보면 브리핑 시간이 거의 뭐 1시까지 거의 그렇게 남겼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남겨드리고 조금이나마 그래도 흐름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혼자 대응하기 어렵거나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기 어려우시거나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데 그 부분이 좀 풀리지 않는다거나 하면 저희 방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방장 3명이 있고요. 3명이 꾸준히 브리핑을 하고 본인의 관점들을 공유하고 있고 그 외에 고수분들, 저희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방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관점 공유 받으시고 정보 공유도 하시고 본인 관점도 올리시고 이렇게 즐겁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하시는데 다른 조건은 없으니까요. 아래에 링크에 보시면 더보기 눌러보시면 더보기에 링크 창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 보셔도 링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제 영상 조회수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관점이 마음에 드시거나 공감이 되시면 많은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